비싼 칼슘 약이 더 좋다.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헬프 여러분. 네, 부창용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김범준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골다공증 진단받으신 분들이 사실 본인은 좀 증상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치료인데 자기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골다공증 치료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막 턱뼈가 뭐 녹아내릴 네. 수 있다. 네. 오히려 골절이 생길 수 있다. 있다.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은 뭐 골다공증일 때 이 비싼 칼슘제 먹으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치료 안 받고 칼슘제만 먹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치료에 대해서 네. 정말 좀 자세한 이야기가 좀 궁금해가지고 골다공증은 지금 좋은 약제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대부분의 약제들이 골절을 치료 열심히 하면 한 70% 이상 낮추는 걸로 돼 있거든요. 확실하게 네. 숫자로 만성 질환을 70% 이상 낮출 수 있는 약제는 골다공증 치료제가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치료제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턱뼈가 녹아내린다, 골절을 더 일으킨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너무 커져서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분들이 치료를 못 받아서 오히려 이제 고생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골다공증 치료를 정확히 알고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창현 선생님이나 저나 아직은 이제 40대 이런 사람들은 39세입니다, 교수님. 참, 네. 저도 이제 뭐 그렇지만 네네네. 그래서 먼저 뼈는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오래된 뼈는 뼈를 갉아먹는 파골세포가 와서 뼈를 갉아먹은 자리에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본의 질을 유지하는 거죠. 본 퀄러티를. 이런 리모델링이 과정이 골 흡수와 골 형성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뭐 폐경이나 나이가 들거나 골 흡수가 증가되든지 골 형성이 감소되면 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치료제는 뭐겠어요? 증가된 골 흡수를 낮추거나 감소된 골 형성을 높이거나 두 가지 약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보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는 증가된 골 흡수를 억제하는 이 골 흡수 억제제가 제일 많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먹는 약으로 먹는다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골 흡수 억제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제일 텐데요. 이게 현재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맞아요. 제일 오래된 전통이 있는 약이니까. 이 약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뭐 매일 먹는 약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가 먹는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다른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공복에 먹어야 되고 또 물을 많이 먹고 혹시나 위장 나빠질까 봐 뭐 역류하지 말라고 이제 누워있지 말아야 되는 것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창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약제를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발치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괴사가 생긴다거나 오히려 골절이 늘어나는 보고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일이 왜 있냐면은 골 흡수 억제제를 너무 오래 쓰게 되면은 골 형성도 같이 억제되면서 골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5년 이상 오래 썼을 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시술을 하게 되면은 뼈가 노출이 된 자리에 잘 안 남을 수가 있는 건데 맞아요. 그 확률이 한 10,000명에서 10만 명 중에 1명. 로또 받을 확률이랑 비슷하다 그러거든요. 굉장히 드물어요, 일단. 드물지만 생길 수는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골다공증 약을 먹는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 생기는 게 아니고 예방을 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골절 예방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골다공증 약을 오래 썼을 때는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상의해가지고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약을 중단한 다음에 발치나 임플란트를 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뭐 골절 얘기하셨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을 뭐 10년씩 너무 오래 쓰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만 보통 5년 이상은 잘 안 쓰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부작용이 적다. 이 얘기를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어요. 그게 이제 데노스밥이라는 주사인데 둘 다 비스포스포네이트도 데노스밥도 골 흡수가 증가된 걸 억제하는 약입니다. 다 효과가 좋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 근데 이제 데노스밥이라는 주사는 역시 효과도 제일 좋고 6개월에 한 번만 맞으니까 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는 6개월의 간격을 잘 맞춰서 맞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왜 그러냐?
주사를 열심히 맞다가 한 4, 5년 맞았으니까 골밀도가 한 10% 정도 좋아졌는데 네네. 맞다가 그냥 어느 날 아유 아산병원에 코로나 생겼으니까 나 이번 달에 안 갈래. 맞아요. 안 와버리시면은 네. 그러다가 뭐 한 달, 두 달 안 오면 상관없는데 이게 아예 안 와버리시면은 한 5, 6년 동안 좋아진 골밀도가 1년 만에 확 나빠지고 또 우리가 골절을 예방하려고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건데 오히려 골절 위험이 확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갑자기 떨어지면서. 그렇죠. 네,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리바운드 현상으로 골절이 확 올라가는 거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나 본인이 6개월에 한 번 맞는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빨리 예약을 잡으셔서 가셔야 되는 거죠. 이 약을 먹음으로써 얻는 이득이 압도적으로 많죠.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저희 아버님 당연히 이렇게 그렇죠. 치료 받도록 하는 거고요. 네. 그런 치료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렇게 골다공증 약을 이제 맞아야 될 정도로 뼈가 안 좋으신데 칼슘이나 이런 비타민 D만 또 드시는 분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칼슘이랑 비타민 D는 뼈를 만드는 재료죠, 일단. 네네네. 재료가 중요합니다. 근데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뼈에 갈 수 있고 뼈에 이제 그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골다공증이 있기 전에는 예방적으로 칼슘, 비타민 D 먹는 거 찬성이지만 이미 뼈가 나빠져서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골절이 있을 때 비타민 D, 칼슘만으로 뼈를 좋게 만들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다공증이 실제로 있고 골절까지 있으셨다 그러면 칼슘, 비타민 D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치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꼭 골밀도에 따른 골절 위험을 평가하고 약을 먹을 수 있는지 주사가 더 좋을지 신장 기능은 어떤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 비싼 칼슘약 그런 거 뭐 먹을 이유가 없죠. 칼슘제는 비싸지가 않습니다 일단. 네 맞아요. 병원에서 특히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비싼 칼슘약이 더 좋다.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또 생기신 분들 중에 아까 말하신 뼈를 만드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좀 촉진시켜주는 약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든지 6개월에만 맞는 주사를 사실 골절이 이미 다발성으로 생겼거나 맞아요. 골밀도가 너무 낮은 분들한테는 네네. 골 흡수가 올라간 거를 억제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뼈를 만드는 거를 그쵸. 하는 것도 장점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테리파라타이드라는 주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매일 맞거나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건데 얘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슐린 주사 맞듯이 매일매일 좀 맞아야 되는 게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거 바늘 같은 거 해가지고 맞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나라에서 이제 보험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좀 비용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그 주사를 이제 권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뼈가 약해져서 그런 건데 본인이 직접 맞을 수가 있고 또 비용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다발성 골절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아주 심한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로모소스밥이라고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습니다. 그 주사는 상당히 특이한데 뼈를 만드는 형성 효과와 골흡석제조가 동시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약제입니다. 물론 그 약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비용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 매달 병원에 와야 되는 거니까 또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초고위험군에서 필요한 분들한테는 또 쓸 수 있는 역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여성 호르몬 치료는 어떤가요? 골다공증이라는 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게 골다공증이니까 역으로 이제 여성 호르몬을 주면은 뼈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물론 좋아집니다. 근데 사실 여성 호르몬은 뭐 유방암이라든지 자궁내막증이라든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폐경이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뭐 안면 홍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폐경에 의한 증상이 있을 때는 뼈도 좋게 만들면서 그 증상을 완화하는데 써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여성 호르몬은 아니지만 뼈에는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고 또 유방암도 예방하면서도 자궁에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좋은 약도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약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느 약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또 골밀도, 골절 위험, 나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 거니까 그 약 먹는 게 저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과 이제 상의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골다공증이 있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이 한 70% 정도 돼요. 한 30%만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인터넷이나 잘 모르는 분들이 이 부작용의 효과를 너무 크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필요한 분들이 치료를 못 받아서 오히려 골절이 생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는 실보단 득이 훨씬 많다. 제대로 치료만 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실 골다공증이라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을 우리가 증상이 없을 때 치료하고 치명적인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컨텐츠 이렇게 준비했고요. 건강한 뼈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